자, 이제 안 배웠는데 에이싱크 펑션 로드 데이트. 함수고 이제 함수 명이 로드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함수는 호출할당을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가 얘 스스로를 불러요. 로드 데이터. 자, 얘가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거든요. 자, 호출하여 실행 얘는 자, 에이싱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임을 이제 선언을 하는 건데, 저번에 이제 얘기했었던 에이싱크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비동기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맥도날드에서 혼자 일을 하는데 손님이 100명 있는데 주문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거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동기거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에이싱크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함수 안에서 자, 시간이 걸리는 작업, 데이터 통신 등을 수행할 것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자, 이 키워드가 있어야 내부에서 어웨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프로미스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미스 나중에 하실 건데 그 비동기 관련되어 있는 프로미스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뭐냐면 이 키워드가 있어야 내부에서 어웨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컨스트 result div 얘는 도큐먼트에서 get element by id result를 찾고 를 대입시켜줘요. 자, HTML 문서에서 id result를 가진 요소를 찾아와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온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콘스트를 사용하는 이유 뭐냐면은 자, 콘스트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조만 할 뿐이에요. 변동할 수 없어요. 자, 콘스트라는 키워드 자체는요 참조만 할 뿐이기 때문에 뭐냐면 강력하게 뭐냐면 값이 바뀌지 않게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콘스트.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디에나 존재하는 건데 뭐냐면 올바르면 수행하고 아니면 에러를 잡아라는 거예요. 그 영화 중에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고 있거든요. 걔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 트라이. 자, 맞으면 실행하고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를 캐치하고 라는 거거든요. 자, 그 어디에도 다 존재해요. 얘도. 모든 개발. 얘는 이제 좀 안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해주는 건데 뭐냐면 그 문제가 없다면 실행하는 게 try. 시도해봐. 에러가 생기면 잡고 라는 그런 거예요. 다 존재해요. 어디든. 자, try.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자, 코드들 중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감싸줘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상 원리라는 게 이거거든요. 자, 부트스트랩을 지금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트스트랩을 눌러버리는 그 무엇인가 나와버리면요, 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모르고 부트스트랩을 불렀어. 근데 부트스트랩 불렀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이슨 데이터를 부르는데 제이슨 데이터가 또 사라졌으면 어떻게 돼? 그게 무슨 이유가 발생해서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출력을 해줘야 되지만 그게 이 부분이에요. 캐치. 자, 에러가 발생하면 바로 아래 캐치 구문으로 점프한다. 자, 상수, 응답. 리스판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왕사남을 찾아달라고 리퀘스트를 하면 유튜브가 왕사남에 대한 영상을 리스판스 해주는 거예요. 그 의미야. 리퀘스트 요청, 리스판스, 응답. 자, await, 패치.
자, HTTPS 자, JSON 플레이스홀더 자, 점 타이피 코드 코드닷컴 자, 포스트 1 자, 잠깐만 나오네. 자, 여기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수만 개라면 어떻게 해요? 이걸로 받아야 되는 거야, 제이슨으로.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고 치면 제이슨으로 받는 것만큼 편리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실생활의 예를 한번 해줄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지하철 노선도를 만들어. 만약에 전국에 있는 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이슨으로 받아야지. 자, 여기서 이제 패치라는 말은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쓰는 말들이 조금 다 약간 어렵긴 한데 처음 보는 거니까 자, 긴 주석을 써놔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자, 패치는 자, 이거를 이제 서버에다가 해당 주소의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야. 자, await은 뭐냐면은 서버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여기서 잠시 기다려라는 뜻이에요. await.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 이 얘기고 응답이 오면 여기다 담아주는 거야. 자, 기다린 후에 이제 결과값이 오면 자, 리스판스 변수에 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제이슨을 학습을 하지 않고 이제 제이슨을 받는데 제이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인데 약간 성격이 틀린 거야. 형식이 틀린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시를 내가 본 지가 지금 4일밖에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 라이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야 돼. 자, 그거를 개발용으로 하면 파싱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시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라이시에 대해서 분석해야 된다는 거를 개발용어로 파싱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그 파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하자면 제이슨을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변환해갖고 자바스크립트가 수신해갖고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형태 있죠. 그걸 파싱이라 그래요.
자, 구문 분석하거나 그 이 형태를 요 형태로 맞게 바꾸는 걸 파싱이라고 하는데 그 파싱의 형태를 해주는 게 이게 뭐냐면 이쪽이에요. 밑에 있는 명령어로 자, 코스트 데이터 자, 얘도 이제 파싱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await response .json 그러니까 그 회로 얘기를 하면은 회를 생선을 가져온 상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돼? 껍질을 벗겨야 되는 상태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싱은. 우리가 이제 회를, 그러니까 생선을 잡아서 바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회를 처먹던지 끓여 먹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준비 과정 단계를 파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서버로부터 받은 응답은 날 것의 상태. 자,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바로 쓸 수 있는 객체, 제이슨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이 과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always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배가 너무 고파.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배고프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이러죠. 빨리 배고파 밥 줘 하면 엄마가 하는 얘기 있죠. 기다려. 이거예요. 이 느낌. 그래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저께 제가 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온다고. 뭐냐? 데이터 받은 거를 화면에 뿌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아이디를 찾잖아. 리액트하고 똑같은 과정이야. 리액트도 어떻게 돼? 아이디 루트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그린 걸 넣어주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돼? 태그를 여기다 그리는 거야. 쟤네들 담아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되게 많이 쓴다고. 어딜 가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파싱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HTML 태그를 생성해서 화면을 출력시켜야지. 거기가 이거야. 어제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result div.inner html. result div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id 루트를 찾았잖아요. inner html 자, 변수하고 태그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백틱스가 들어가요. 자, 참고로 얘기하면 나중에 스타일드 컴포넌트 배울 거잖아. 거기도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어떻게 돼? 변수하고 CSS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끝에가 이렇게 들어가요. 백틱스랑 함께.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그 div 스타일 이것도 이제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클래스 쓰고 하는 게 맞는데 일단 간단하게 border
자, 1px 솔리드 샵 ccc. 이제 테두리를 여러분들이 자주 봤을 법한 그 회색 상태 있죠. 그거를 주는 거고, 자, 패딩 15픽셀, 보더 레디우스 8픽셀. 보더 레디우스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테두리를 동글동글하게 해주는 게 레디우스예요. 픽셀, 그 다음에 H3 ID 변수로 data.id. 여기 이제 어떻게 돼? 변수가 들어가는 거지? ID 땡땡 태그 해놓은 다음에 저기 제이슨에서 가져온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data.id. HTML은 시메틱 태그 열고 닫고, 그리고 또 H2 자, 스타일 컬러 블루 자, 제목 자, 얘도 이제 데이터 변수로 이제 뭐냐면 data.title. 여기는 이제 내용 쓰고요. 그 데이터.body 슬러시 div. 그래서 이제 정상적이라고 하면 얘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제이슨 받은 거를 태그를 쓰면서 여기에 변수 담아가지고 저기다 뿌려주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result div에서 얘가 데이터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돼? 또 여기다가 에러도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콘솔 에러 에러
자, 이런 이제 정식적인 용어로 뭐냐고 하냐면 템포럴 리터럴이라고 해요. 템플릿 리터럴. 이거 표시. 자, 용어로 그거예요. 템플릿 리터럴.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변수가 이제 실행될 때 그 값으로 취한다는 거. 이게 이제 템플릿 리터럴.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제이슨?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한 수만 개면 어떻게 돼? 저걸로 받아야겠죠. 축적되어 있는 거. 우리가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관위 같은 거 말이야. 그 API가 존재하면 그런 거고, 또 뭐냐면 날씨.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씨에 대한 API를 받는다고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기상청에서 API를 받는 거예요. 제이슨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에요, 제이슨. 자, 그래서 이제 뭐 더 많이 불러올 수 있겠죠. 지금 그냥 하나만 부른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제이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지. 자, 여기 자, 컨테이너 플루이드로 바꿔놓고요. 여기 자, 그 밑에 이제 로우 하나 쓰고 자, 콜 md 3 자, 여기서 이제 H1으로 요렇게 자, 마크 마크 J 쓴 자바 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예. 그래서 이 약자를 줄여갖고 제이슨이라고 그래요. 얘가 자, 여기 밑에다가 이제 피 쓰고 제이슨을 사용하는 이유 이제 가장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쉽게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제이슨이에요. 서버도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끼리 데이터 전송을 쉽게 할 수 있으면 된 거죠. 뭐 스마트폰도 거의 컴퓨터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뭐냐면은 제이슨 문자열을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환하는 내장 함수. 뭐냐면은 그 코드 쓰고 제이슨 파즈. 그 아까 얘기했던 파싱이라는 개념 있죠? 이거예요. 파즈.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제이슨 문자열로 변환하는 내장 함수. 제이슨 스트링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야, 그래서 일단 제이슨이 뭔지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일단 제이슨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에 또 다시 한번 방문하도록 할게요. 얘는. 그래서 제이슨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도 반드시 써먹는 거니까요. 이게 또 언제 나오냐면 리액트 할 때, 스프링 할 때, 뭐 개발할 때 다 나올 거니까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하즈하고 스트링 파일 요거 있죠. 이거 하고 여기 보시면은 어웨이스하고 패치로 해주는 형태 이런 것들만 이제 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또 제이슨 전체 들어갈 일이 또 있을 거니까 제이슨은 이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고요. 원래 순서대로 이제 들어갔으면 요거 객체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게요. 왜냐면은 자 7번으로 오브젝트 오브젝트 .html 자, 이제 크게 두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클래스, 오브젝트, 생성자,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자, 클래스, 오브젝트, 생성자.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폰을 만들려고 하면 클래스가 애플이고, 그 클래스 애플에서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프로, 그 다음에 비전 등등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을 만든다고 쳐. 아이폰 17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그 생성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폰 17에 대해서 계속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폰 17을 규정하고 있는 클래스에서 생성자는 뭐냐면은 자, 이 LCD,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LG면 LG 디스플레이, 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뒷모양의 카메라 부분이 바뀌었잖아. 자, 그런 것들을 성격을 조해주는 게 이 생성자예요. 그래서 클래스, 오브젝트, 생성자 이 세 가지 틀만 갖고 기억을 하시면 자, 지금 스크립트도 이해가 되고 자바도 이해가 되고 파이썬도 이해가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있잖아. 얘도 그 HTML 태그 전체 넣어주고요. 자, 오브젝트. 그러니까 OOP라는 말이 이제 줄임말이 뭐냐면 객체지향 언어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오브젝트. 실생활하고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자, 방금 설명했던 거대로 이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코드.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걸 한번 여기다 코드로 표현해 보면요. 자, 콘스트 아이폰. 자, 이렇게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면 자 타입 뭔지 알겠죠? 타입이 이거고 자 모델 이거야. 그리고 컬러 요즘에 색깔이 좀 많이 이상한데 다음에는 뭐지? 가을풍으로 색깔이 나오던데 팥죽 색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대충 가정을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객체를 만든다는 거. 이게 이제 객체거든요.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요. 자, 아이폰이라는 객체에 타입 그리고 모델 컬러는 속성이에요. 속성. 그리고 여기 이 각각의 속성 안에 들어가는 거를 속성값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이제 객체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모든 거는 클래스가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이폰은 애플이 없는 한 존재하지 않아요. 왜? 애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클래스가 우두머리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객체 중심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바로 위에 클래스가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부모님. 자, 부모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여러분들한테 물려주면 살기가 편해져요. 왜냐? 돈이 보탬이 되니까. 클래스도 마찬가지야. 클래스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 밑에 객체에다가 그 상속시키면 어떻게 돼? 두 가지 효과가 나요. 뭐냐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내가 또 새로운 묘비를 부릴 수 있거든. 그러면 금상첨화잖아. 자, 그런 개념이에요.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이. 자,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를 딱 기억을 하시면 돼. 클래스, 그 다음에 생성자, 객체. 자,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점씩 엔터 한번 치고 여기다가 컨테이너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BG
프라이머로. PY 5 해놓고 있잖아요. 일단 코드는 여기다 넣어버려요. 아, 이상하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비지 라이트. 자, 그래서 요거를 잠깐 봐보시면은 이제 항상 모든 게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 게 좋은데 글씨가 이제 왼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플롯을 사용하다가 이제 그 플렉스로 바꿨다 그랬잖아. 플렉스를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얘네들을 각각 가운데 정렬하는 게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그 폴에다가 자, D-플렉스 이제 justify 콘텐츠 센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글씨가 이제 가운데 정렬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닫아 놓은 다음에 객체 만드는 걸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닫아 놓고 여기로 자, 만드신 다음에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쉬는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